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러더쌤입니다. 자, 2022년 11월 29일 화요일 주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자, 다우지수가 지난주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살포시 쉬어도 되는데 조금 더 우상향을 하면서 살짝 쉬는 모습. 그러니까 돌파를 한 다음에 쉬는 거는 아주 좋은 모습이죠. 21선에 터치하지도 않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 충분히 좋습니다. 역시나 지난달 CPI 지수가 안정적으로 나오면서 금리 인상 완화 기대감 그리고 연준 위원들 발언이 이제 완화적으로 나오기 시작하죠. 내년도에는 금리 인상이 종료되고 2024년부터는 그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한참 뒤일이니까 생각하지 말자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생각할 건 아닌 것 같다. 일단은 금리 인상을 이것을 중단하는 부분 이게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리 인상이 완화되는 게 1차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인상이 종료될 수 있다는 게 2차.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시고 금리 인상 목표치는 5%에서 5.25 정도로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까지 열어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5%대가 나왔는데 기존의 우려감을 반영했다.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FOMC 이후에 기존의 목표치를 좀 인상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 부분은 당연히 자이언트 스텝이 추가적으로 단행되었기 때문에 벌써 4%가 넘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한 5%에서 5.25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선에도 이제 협상 테이블에 앉기 시작했다라는 측면이 중요합니다. 적어도 당장은 아니어도 이견차가 당연히 크겠죠. 처음에는. 협상할 의지가 있다라는 것만 해도 무력으로 모든 걸 해결하지 않는다라는 것만 해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아예 전쟁이 종결된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휴전이라도 되면 괜찮습니다. 휴전이라도 되면 기존에도 돈바스 지역은 이제 휴전 중에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것이었죠. 자, 이번에도 휴전이랑 명목으로 그냥 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만 되고 서로 아예 불가침 조약을 맺거나 하기엔 사실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휴전이라도 하면 다행이고 아예 종결되면은 베스트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네옴시티에 이어서 우크라이나 이제 재건주도 요즘 움직이는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중국 쪽이 이제 심상치가 않은데 시진핑 사면임 이후에 봉쇄 정책이 지속되면서 이제 우려감을 낳았지만 시장은 봉쇄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모은다라고 말씀드렸죠. 정책으로는 계속 봉쇄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시장에서 요구하는 건 달랐다. 그리고 지금 실천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봉쇄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죠. 심지어 반정부 시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봉쇄는 정말로 내년도 되면은 상반기 내에 완화가 될 것이고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안 좋게 나오고 있죠. 계속 지표도 안 좋고 그러니까 중국은 이 봉쇄를 하고 있는데 경제 성장률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이 부양책을 내놓게 된다. 그러면은 첫 번째 봉쇄가 해제되는 게 우선이에요. 부양책 아무리 내밀어봤자 봉쇄 중에는 의미가 없어요.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첫 번째 봉쇄 해제되고 두 번째 경기 부양책을 내놓게 된다라고 하면은 중국이 활성화가 되고 소비가 되고 산업이 활성화되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글로벌 경제도 다시금 돌아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보다 침체는 거의 스쳐 지나가는 수준으로 짧게 진행되고 제자리를 찾으면서 경기가 성장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이제는 모으기 시작하는 수준에 왔다. 이게 바로 내년으로 다가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봉쇄가 계속 길어지면서 사실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되고 있었는데 드디어 반영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3,100포인트 회복되면서 강력한 양봉까지 세워지면서 이 중국 쪽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악재가 해소되고 유럽의 악재가 해소되기 시작하고 거기는 협상 테이블에 앉았으니 그리고 중국에도 이 봉쇄라는 악재가 해소되고 경기부양책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큰 대륙들이 이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 우호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지금과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올라오는 게 6월 23일 날 투매가 나오고 바닥을 다진 후에 상승하는 부분은 데드캣 바운스일 가능성이 높다. 어찌됐든 반등은 나온다.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는 악재는 유지되는 상태였어요. 물론 호재는 계속 나왔죠. 호재가 반영이 안 됐을 뿐이지 악재만
유지된 상태로 지금 반등이 나온 것이었는데 지금은 다르다. 지금은 중국, 유럽, 미국에서 모두 악재가 일부 해소되거나 해소되기 시작하거나 기대감을 갖는 수준에 왔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이 반등 구간을 반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작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상승 초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상승 초입은 2,550을 돌파하는 순간이 코스피 쪽에서 상승 초입이고 코스닥에서는 840을 돌파하면은 상승 초입이 됩니다. 그럼 지금이 기술적 반등인데 이 구간을 뭐 연결한다라고 하면 지금이 출발점이다. 2,300 돌파하면서가 출발점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급등 흐름이 나오는 건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완만하게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장이 온다. 코로나 때처럼 유동성 장세처럼 가파르게 잠깐 반짝했다가 훅 꺼지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경기와 함께 서서히 회복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꾸준하게 주식시장이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 지금 2,400 구간에서는 잘 유지해주면서 21선 살짝 이탈했지만 2,400 구간에서 뭐 다중바닥을 그리고 있죠. 우선적으로 이중바닥을 만들었는데 이 구간에서 충분히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주반에서 다음 주 정도는 조정이 마무리될 수 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요 우상향 쪽으로 갈 수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우리가 항상 말하는 연말 랠리, 산타 랠리 쪽으로 이제 부를 수가 있는데 연말이 아니어도 지금 구간은 시작한 구간이고 출발한 구간이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악재가 해소되는 부분에 집중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 수급 동향에서도 또 다른 흐름이 나왔죠. 자, 코스피 보시면은 최근에 일부 조절은 했지만 외국인들이 주식을 대거 매수를 했다. 6조 정도 매수를 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아주 좋고 선물은 2만 계약 이상 매수를 했다 설명드렸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코스닥 주식도 그동안 매도하고 있다가 슬그머니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사실 코스닥에 집중은 하진 않는데 기관 쪽에서 들어오는 건 좀 양호하다. 그리고 코스피는 연기금이 600억 정도 들어왔는데 이 흐름이 연속적으로 좀 들어와 줘야 됩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도. 연기금이 우리나라 주식은 계속 팔고 해외 쪽만 늘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주식도 이제 좀 많이 팔아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여력이 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부는 편입할 수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주식 쪽에서도 매수가 들어오고 선물 쪽에서도 매수가 들어오고 수급은 이미 개선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은 뭐 12월 만기 다음 주가 좀 빠른 만기죠. 다음 주 만기까지는 좀 빠르게 뭐 급등해서 움직이기보다는 이제 기존 지수권을 이제 회복 시도하면서 제한적인 상승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만기 이후에 오히려 좀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만기 그 부근에 만기 이제 뭐 살짝 지나서죠. 뭐 다다음 주에 이제 13일, 14일에 FOMC가 예정돼 있는데 때마침 그 기간에 CPI도 발표가 있습니다. 그럼 만기 다음 주에 그뭐 글로벌 빅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면 미국에서 빅 이벤트가 있는 것이죠. 이 미국의 빅 이벤트 주간을 앞두고 뭐 과도하게 급등을 하거나 할 가능성은 사실 높지 않다라고 봅니다. 올라가면 좋은 거고요. 그래서 기대감을 너무 크게 갖기보다는 그 FOMC까지 확인하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움직임을 본다라고 하면은 크리스마스 전후 쪽으로 해서 양호하고 내년에도 나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쉬는 구간은 나올 거예요. 지금도 바닥권에서 빠르게 올라온 다음에 살짝 휴식 나왔죠. 이런 휴식 구간은 계속 나올 수 있는데 이건 더 가기 위한 2보 전진을 한 1보 후퇴죠.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악재들이 해소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총상위 쪽으로 보면 삼성전자 최근에 62,500원까지 잘해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차 목표치까지 도달을 했고 쉬어야지 더 간다. 중간 정도에서 충분히 휴식이 나왔고 6만원에서 이제 지지력 테스트를 받고 있죠. 그리고 6만원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해서 62,500원 넘어간다라고 하면 다음 5,000원 구간 67,500원 구간을 노리면 된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꾸준하게 해서 넘어가서 천천히 올라갈 거라고는 봐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LG에너지 솔루션도 60만원 구간에선 저항을 한 차례 받아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뭐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때는 쉬어도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한 차례 내려왔다가 한 55만원 구간 정도까지 내려와도 되는데 이 구간 중심선 구간에서 이제 반등이 나와서 여기서 살짝 박스권을 그리다가 돌파해도 되고 바로 넘어가서 위에서 쉬어도 됩니다. 그러면 뭐 더 나이스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LG에너지 솔루션까지는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영국에서 반대가 나왔었죠.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계속 지연되고 있었는데 이제 뭐 개선안을 내놨더니 이번에 합병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막 올라오는 이 부분이 승인돼야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아시아나항공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좀 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 이제 자, IDT 같은 경우도 강하게 또 상한가가 들어오면서 움직였다. 그래서 이 합병 승인 나오는 것만 기다렸는데 지금부터가 아시아나는 시작인 것 같아요. 대한항공이나 뭐 다른 항공사들하고 다르게 아시아나는 최근에도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았다 보시면 되고요. 우주항공청이 이제 과기정통부 산하에 이제 설치될 예정이죠. 기존부터 얘기가 나왔었고 이번 정권은 이 우주항공 분야에 그 우주 로드맵 분야에서는 이제 아주 진심으로 대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항공우주가 충분히 휴식을 취했으니까 이제는 다시 한번 반격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자, 이번 계기로 해서 우주경제 로드맵을 계기로 해서 5만 원 구간만 회복되면은 다시 한번 멋지게 움직일 수 있다. 5만 원 회복되는 구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 오늘은 이제 이런 현상이 나오면은 중소형주들이 좀 먼저 움직이죠. 그래서 이 AP위성 같은 경우가 움직이고 그리고 하나그룹의 세트레가이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바닥권에서 최근에 좀 꿈틀꿈틀대고 있었는데 움직이기 시작하고 캔코 에어로스페이스라던가 이런 우주항공 관련주들 그리고 UAM도 같이 엮여 있죠.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어디 갔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먼저 올랐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사실 우주항공보단 방산 개념으로 해서 먼저 올라와 있었고 휴식을 취한 후에 다시 한번 올라왔죠. 그리고 나서 이 75,000원 구간에서 저항받고 쉬고 있는데 안 밀리고 있는 것만 해도 기특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지금 기세면은 방산 분야 우주항공 쪽으로 해서 이 85,000원 재도전을 하고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단 이제 전고점 부근 이런 75,000원, 85,000원 이런 저항 부근에서는 만약에 못 넘어간다라고 하면 비중을 좀 줄이면서 돌파하면 다시 재매수하는 방향으로 하시면은 조금 더 포트폴리오가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죠. 자, 중국의 봉쇄가 해제될 수 있는 기대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연우 화장품 용기 업체로 제가 특정 종목이 자신이 없다. 화장품주가 이제 어느 종목이 좀 실적이 좋고 어느 종목이 안 좋을 거다. 어느 종목이 수혜를 받고 어느 종목이 못 받을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중국에 가보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실제로 알기는 사실 쉽지 않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용기 업체 연우를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연우가 오늘 이제 16,000원 회복되면서 아주 좋은 구간까지 왔습니다. 한 번에 뭐 24%가 올랐으니까 좀 휴식 구간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NC 인터내셔널 이거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죠. 이 포인트 메이크업 쪽으로 해서 이제 유명한 기업인데 이 기업은 최근에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주가 동향이. 그리고 오늘도 이제 강한 모습을 보였고 이제 뭐 한국 화장품이나 이제 코리아나 같은 이런 전통적인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으니까 이런 뭐 중국 소비주들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면서 뭐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제 중국에서 봉쇄가 해제된다라고 하면은 뭐 제한적으로 이제 상승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제 콘텐츠주라던가 이런 문화 콘텐츠주라던가 중국에 관련된 이런 이제 우리가 좀 진출할 수 있는 뭐 게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한령 해제와 함께 기대감을 좀 모을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 과거에 한 2010년대 중반 정도에 있던 중국 소비 관련주가 우리 시장을 이끌고 갔던 것처럼 그 당시처럼 이제 열풍을 몰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어려웠던 업황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기존과는 다르게 지금은 중국에서도 화장품이나 여러 가지 문화 산업들 많이 발전을 했고 그리고 중국에 진출할 경우에 허락을 받아야죠. 합작법인식으로 들어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좀 제한적이다. 과거처럼 우리가 돈을 싹쓸이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한적인 상승 정도, 제한적인 기대감 정도, 당연히 좋아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과거만큼은 아니다 정도까지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KB금융을 비롯해서 은행주들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은행주들은 이제 배당 시즌이 돌아오고 있죠. 그러니까 주주환원 정책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글로벌 시장에서 주주 환원 정책이 너무나도 낮은 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배당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자사주 소각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도 열악하죠. 그러다 보니 점차 늘리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제 뭐 그 금융주들이 한 6%에서 8%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긍정적일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이런 푸른저축은행이나 뭐 이런 쪽, 뭐 제주은행이나 이런 쪽까지 해서 이제
좀 강력한 모멘텀을 갖고 이런 은행 관련주들 그리고 주주환원책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다. 배당주들을 단기적으로 좀 노려볼 만한 많이 오르면 시세 차익만 얻고 정리하셔도 되고 조금 천천히 오른다 싶으면은 배당까지 받으셔도 되겠죠. 그래서 배당주 뭐 기존부터 뭐 노릴 수 있는 구간이긴 한데 가을 정도 돼서 늦가을에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보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슬슬 보셔도 되는 구간이 왔습니다. 기존부터 모아가셨던 분들은 이제 물량을 좀 실을 구간이고 이제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급등한 종목들은 쉬는 구간 그리고 한 뭐 3%에서 5% 상승 정도 나온 종목들은 슬슬 모아가셔도 되는 구간이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릴게요.